안녕하세요. 커넥팅 더 다츠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10여 년간 2009년, 2010년 내에 시작된 공유경제 서비스, 그 공유경제 개념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요. 먼저 2009년 노벨 경제학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엘리너 오스트롬은 처음으로 여성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는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그분이 경제학자가 아니라 정치학자였다는 건데요. 그분의 연구는 공공자원의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에 도전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공유지의 비극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원을 남용해서 결국 그 자원은 고갈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의 몰락을 얘기할 때에 이러한 개념을 얘기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스트롬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외부 규제나 시장 개입 없이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2009년을 떠올려보면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들이 막 등장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오스트롬의 이러한 연구는 이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완벽한 이론적 지원을 제공한 셈인데요. 물론 반대로 어쩌면 이 이론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책, 한국말로는 지식의 공유라고 번역된 한국어 번역 초판으로 사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시절에 사회라는 시스템 레벨에서 비효율성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많은 궁금함을 가졌었고, 그래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 경제학을 같이 공부했었었는데요. 그때를 되돌아보면 언제였나 찾아봤더니 2011년 여름에 여름 휴가를 한국의 저 시골에 있는 여수원이라는 곳에서 보냈었었는데요. 이곳은 그 헨리 조지, 19세기의 경제학자이신 헨리 조지의 사상을 실현하고자 만들어진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세와 경제정의를 주장했던 인물이고, 신께서 주어주신 것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개념이 들어감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탐구하고 지적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2011년 여름에 그곳에서 같이 노동하고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여러 책도 읽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공산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고 사실은 좀 더 보수적인 가치를 따르는 쪽에 가까운데요. 뭔가 이 사회에 이미 우리가 풍요롭게 가지고 있는 자원이 사회 내에서 제대로 통용되지 못하는 비효율, 구조적 비효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원을 공유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사회적 부의 확대, 사회 형평성의 확대를 통한 사회 전체의 효용 확대에 대해 항상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기사를 찾아봤더니 2017년 정도부터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 그리고 정치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헨리 조지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엘리너 오스트롬이 사상적인 근거를 제공했었고,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것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마트폰이 주도한 첫 번째 자원 공유의 단계가 201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 인간이 사상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 2010년대에 스마트폰이라는 기술과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처음으로 실현이 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됨에 따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이것 덕분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유휴자원의 공유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되게 중요한 점은 이러한 피어투피어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양쪽의 참여자 간의 최소한의 신뢰가 보장이 되어야 공유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2007년경에 아이폰의 등장, 2008년 안드로이드 폰의 등장으로 그 시기 이후 이렇게 자연스럽게 쌓여나간 사용자가 사용한 그 행위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개인의 기록이 쌓이고, 이로부터 사회가 자연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여기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이것이 어떠한 최소한의 기본을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기본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스스로 쌓고 그걸 통해서 암묵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상대방 쪽에서도 그러한 것이 이미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이해가 사회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공감이 사회적 합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단계로 물꼬가 트여진 단계라고 하면 이제 2020년대에는 AI의 등장으로 이것들이 또 다른 차원으로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AI가 가져다주는 자원의 공유, 우리의 지식과 시간의 공유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엔 또 재밌는 생각거리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